자, 264페이지 적법성 보시면 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은 되게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 이렇게 조문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임의 규정은 원래 어겨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법은 강행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죠. 강행 규정이 위반하지 않는 것 이렇게. 근데 웃긴 건 강행 규정이 뭐냐고 조문이 없어요. 임의 규정은 조문이 있어. 그 105조 보시면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그걸 임의 규정이라 그래. 선량한 풍속이나 제목이 임의 규정이잖아. 사회질서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는 특약이죠.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의한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요, 특약이 가능한 규정이야. 요 조문을 뒤집어서 강행 규정의 의의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계 있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관계 없는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특약이 안 되는 규정이겠죠. 자, 오른쪽에 다 내비 두고 양가를 3번에 보시면 학자들은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 민법 규정은 두 가지 하나라는 거죠. 꼭 지켜야 되는 거 강행 규정, 안 지켜도 되는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나누고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위반해도 유효. 위반해도 유효입니다. 위반한단 말은 자기들끼리 특약으로 맺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강행 규정은 어떻게 되죠? 꼭 지켜야 되니까 안 지키면 무효입니다. 취소는 없어요. 무효인데 다시 강행 규정 두 개로 나눠가지고 효력을 좌우하는 규정이 있어. 그걸 효력 규정이라고 그러고 안 지켰기 때문에 단속하는 규정이 있거든. 그걸 단속 규정이라 그래요. 그렇죠?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 단속 규정은요.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위반하면 유효인데 단속당하는 거죠. 단속을 당해서 처벌당합니다. 이렇게 당하는 규정. 단속당하는 규정이 단속 규정이고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규정이 그 효력 규정인데 얘는 이상하죠. 이 단속 규정은 강행 규정 안에 있지만 위반하라도 뭐가 아니야?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단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강행 규정이 무효라며. 근데 얘는 단속 규정은 무효가 아닌데? 그래서 이걸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통째는 뭐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도 이렇게 그냥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강행 규정 중에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맞지? 그렇죠? 또 어떻게 되냐면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 위반한 경우는 뭐다? 무효다 이렇게 되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잘 안 내. 강행중 위반은 무효다 이렇게는 잘 안 되려고 그래. 그러면 분명히 또 안티 거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정확히 내려고 그러는데 판례를 보면요. 판례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써. 판례가 말할 때는요. 강행중 위반은 무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 그때 말하는 이 강행중 뭘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 눈치를 잘 봐야 돼. 이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 외우셔야겠죠. 우리 판례가 이걸로 보는 게 있고 이걸로 보는 게 그 조문 안 써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이건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런 거. 여러분 이제 길거리에서 그 음식물 엄밀히 말해 그 조리해서 못 팔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노점상 이게 다 서울시 땅이잖아. 노점상 기본적으로 불법이야. 불법인데 그리고 그 조리된 건 진짜 못 팔게 돼 있거든. 근데 옛날에 다 팔았잖아. 김밥, 떡볶이, 순대 다 팔았잖아. 그렇죠?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조금 없어졌다가 그때 몇 달 장사 안 했어. 외국 손님들 오니까.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없어지지 않았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명박이 이제 서울시장 할 때 이명박이 했을 거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양성화 시켜가지고 종로 거기 이제 삼각까지인가는 하지 말자. 절대 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거기 있던 그 수술을 정부 쪽으로 옮겼어. 해준 거야, 해주게 만들어줬다니까, 장소를 옮겨서 팔으라고. 여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피아노 거리 만들어가지고 노점상을 집어넣어서 물건 팔라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안 가죠. 그래서 피아노 거리 다 망했죠? 원래 노점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그 당시에 그걸 그 나머지 다 단속했다고. 가장 단속이 심한 데가 어디야? 강남역 앞에. 강남역 앞에는 지금도 아주 미친 듯이 단속, 장사 못하게 하려고 막 화분 같은 거 갖다 놓잖아. 화분을 막 갖다 놔가지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리어카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걸리면 어떡하죠?
걸리면 처벌받지. 벌금 나오지. 그리고 막 이렇게 실고 걸잖아. 근데 그거 위반해서 그 물건 판 것들 있잖아. 김밥 떡볶이 쓰는데 물건 내야 돼 말아야 돼? 그거 내야 됩니다. 아주머니 이런데 지금 길거리에서 이렇게 음식 파시면 안 되는데 막 제가 먹으면서 파시면 안 되는데 그냥 갈게요. 그럼 안 돼? 그냥 가게 어디 그냥 가. 돈은 내야 된다니까. 네가 돈을 내야 내가 또 벌금 낼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예. 근데 마약 같은 건 팔면 돼, 안 돼? 마약은 팔면 안 되는 거야. 마약 자체는 아예 그건 저 다른 문제라고. 근데 민법에서 이렇다는 거야. 이게 또 재밌는 게 행정법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 행정법 공부할 거 아니야. 또 다른 이야기. 이게 표가 좀 달라. 민사소송법 가면 또 다른 이야기. 학자들끼리 서로 통일이 안 돼가지고 붙이는 이름이 달라 막. 이게 민법하고 다른 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민법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임의 규정하고 단속 규정의 차이가 뭐야? 어차피 위반해도 무효가 아닌데 다 유효인데. 얘는 단속을 안 당하지 임의 규정은. 원래 해도 되는 거니까. 위반해도 되는 거니까. 차이가 있죠 다. 그래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하고 임의 규정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두세요. 읽어볼게요. 강행 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한단 말이 뭐야? 무효. 그래서 나는 효력 규정과 그 위반하더라도 벌칙의 적용을 받을 뿐 행위 자체의 효과는 무효로 되지 않는 단속 규정으로 나눠집니다. 정확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빨간펜? 강행 규정 중에서 뭐만? 효력 규정에 반하는 경우만 뭐다? 무효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규정이나 무슨 법규는 같은 표현이야. 조문이 규정이라 그러니까 저등이 규정이라 그래요. 법 규정의 줄임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법률 규정이 법 규정의 줄임말이 이렇게 말하면 규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말하면 법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강행 법규라 그랬다. 어떤 사람은 강행 규정이라 그랬다. 막 쓰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외우셔야 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게 무슨 규정으로 봤어? 효력 규정으로 봤었죠? 위반은 무효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상한선이거든. 근데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 안 줘도 돼.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 규정 보시면 이거 중간 상해등기 미등기 전매 있죠? 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 근데 그걸 우리 대법원이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걸리면 처벌은 받는데 그 등기 한 사람들 당사자끼리는 괜찮아. 지들끼리는 괜찮아.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밑에 판결 나왔을 때 2번 판결 나왔을 때 지금은 국토해양부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 직원들 강당에 모여서 데모했어. 이러면 여러분 이거 부동산 이게 미등기 전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얘는 빼고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 중간에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는 거지. 이게 뭐야? 부동산 투기 수단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법에서 금지시켜 놨거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금지하는 그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래. 걸리면 형사처벌도 받아요. 거기 법은 막 징역 3년도 있어. 처벌은 받지만 세 사람이 합의하잖아? 그럼 괜찮대. 민법적으로는 괜찮다 그래. 그러면 이런 것도 해야 안 해 앞으로도. 하지.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 안 걸리면. 걸리면 감옥 가지. 해서 내가 벌 돈이 30억이야. 여러분 30억 주면 감옥 몇 년까지 갈 수 있어? 누구는 30년도 갈걸요? 1년에 1억씩 연봉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었다고.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중요합니다. 넘기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 그랬잖아. 탈법행위 좀 알아두셔야 돼. 니은번. 탈법행위 동그라미. 탈법행위는 뭐냐면 직접 위반한 건 아닌데 쓰리쿠션으로 취지를 위반한 경우죠. 그걸 우리가 탈법행위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재경부에 가시면 지금은 예전에는 국고국이 지금 행정재산 관리 그런 게 있어. 나라 재산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 나라 재산 건물 같은 거 사고 팔고 필요 없으면 팔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가장 많이 파는 게 뭘 것 같아 여러분? 국가가 요즘 가장 많이 파는 게 학교. 문 닫는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시골에 그 팔든지 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팔리니까 빌려주는 거야 그냥. 1년에 200만 원 주면 시골 학교 빌렸을 수 있어요. 누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그런 거 담당하는 공무원이면 그중에서 알짜배기가 뭔지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사면 돼야 하는데. 내 느낌상 안 될 것 같죠? 법에도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런 거 관리하는 공무원이 지가 산다 그러면 좋은 거 지가 다 살 거 아니야.
이해되죠?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가 안 사고 처제 통해서 산 거야. 근데 법에는 처제가 사용 안 된다는 말은 없거든. 근데 여러분, 내가 사지 마라 그런 것을 처제를 통해서 샀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걸 탈법행위라 그래. 그런 걸 보고 탈법행위. 그래서 취지를 위반하는 거죠. 취지를 위반하는 거. 밑에 판례가 그겁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정수하는 직원이요.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건 안 된다고 돼 있어. 아니, 자기 명의로 취득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사는 건 어떻게 다니는 거야? 그게 탈법행위지. 무효입니다. 그 되게 타인 명의로 명의만 빌려 사는 거지. 돈은 지가 되잖아. 그러면 걸리면 무효지. 그런 거 많아. 우리나라 보면. 지가 직접 사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처제, 처남, 뭐 조카 이런 사람 시키지. 그렇죠? 무효다. 위반의 효과 무효입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제3자 보기정이 없어요. 심지어 그 밑에 판례 중요하죠?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거 괜찮아요. 신의식에 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강행규정 위반 무효 주장하는 거 괜찮습니다. 나머지도 좀 배워야 되니까 내비두고 오른쪽에 이제 반사자 타당성 볼게요. 103조. 자, 우리 앞에서 신의치기 백지규정이라 그랬잖아요. 내용이 없어가지고 판사가 알아서 메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반사자 타당성이 그래. 여러분 생각할 때 거기다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이렇게 나왔잖아. 어떤 경우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게 사회질서에, 선량한 풍속을 반한다는 건 사회질서 하나 예니까 어떤 게 사회질서에 반하지? 애매하잖아. 근데 판사가 정해주는 그걸. 이해되셨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걸 강행법규 정해놓으면 돼. 법으로 이건 무효라고 정해놓으면 되는데, 강행법규 뭐라 그랬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 강행규정이라 그랬잖아. 근데 다 적어놓을 수가 없어. 다 적어놓을 수 없으니까 뭐라 그런다고? 내가 조문에 안 적어놨지만,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그게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뭘로 하겠다? 그럼 무효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무효냐는 일이 터져봐야 알겠죠? 여러분 하나 알아. 첩계약은요, 사회질서에 반해 아니면 사회적으로 곤장할 만한 일이야? 나 돈이 많아. 재산이 조가 넘어. 와이프를 10명씩 두겠대. 그래서 불쌍한 처녀들은 구제해 주겠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반하잖아. 여러분 느낌 알죠? 우리나라는 일부 일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인정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거야. 근데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첩계약은 무효단 말이 없다니까. 그런 게 없어도 사람들이 생각해서 뭐에 반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럼 무효래. 몇 조에 의해서? 103조에 의해서. 알겠죠? 네, 됐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법률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실에 반하면 그걸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직접 규정하는 뭐가 없더라도 강행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라는 거야. 없더라도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어. 밑에 판례 별표 재밌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매계약 체결했는데요. 당시에 돈을 다 주고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야. 작물인 거야. 내가 작물인 걸 모르고 산 거지. 알고 샀으면 작물 취득죄로 처벌받습니다. 누가 좋은 물건이 나왔다 해서 카메라를 산 거야. 그 훔치는 물건을 모르고 내가 산 거지. 이해되셨죠? 나중에 알게 됐다니까. 나중에 경찰에 연락을 받았겠지. 당신이 카메라 갖고 있냐? 예, 제가 샀는데요. 그 작물이라는 거. 그 작물인지 알았냐는 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았으면 왜 사요?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근데 작물 같은 경우는 몰수하는 경우가 있거든, 나중에. 이 사건에서는 그게 몰수가 안 됐나 봐. 몰수가 되든지 진정한 소재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나 봐.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조용해지니까 그 카메라 달라 그런 거야. 달라 그런 거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해되죠? 그게 사실세 반해? 반하지 않지. 왜? 모르고 샀잖아. 모르고. 그 포인트는 모르고 산 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다면 그 후에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걸 뒤늦게 알게 됐다 할지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는 당초 매매계약에 의해서 목적물의 등기를 청구하는 게 부동산이었나 봐요. 구하는 것이 103조에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야. 이해되셨죠? 네. 작물의 경우는 이렇게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몰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지. 알고 싶지도 않죠. 형법 이야기니까. 어찌됐든 포인트는 뭐야?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보험증이 취득된 걸 몰랐다면 그 다음에 등기 넘겨달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양반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걸 안 준다 봐. 상대방이 안 준다 그러니까 달라고 대법원에 싸웠다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고. 대법원 맞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줘 그랬어. 그 밑에 보시면 유형 첫 번째 보세요. 첩계약. 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효입니다. 야, 처가 동의하면 첩계약 괜찮다 그러면 맨날 자기 첩 할 거 아니야. 너도 동의 좀 하지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무효야. 무조건. 개인이 그걸 좌우할 수 없어요. 되게 재밌는 그 다음에야. 이게 재밌죠. 바람 피면서 뭐라는 얘가 와이프 갖고 죽으니까 와이프 병 걸렸거든요. 지금 바람 피면서 뭐라, 와이프 죽으면 내가 너 호적에 넣어줄게 그런 거야. 무효입니다. 약속 안 지켜도 돼요. 다 이거 첩계약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셋째 줄 보시면 첩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 주기로 있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건 첩계약을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실제 판례가 뭐였냐면은 첩관계를 끝내면 나이가 어렸어. 첩이 23살인 그래서 너 대학교 졸업할 때 학비 주고 그 사이에 또 애가 하나 있었거든. 양육비는 원래 줘야 돼. 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 그리고 안 준 거야. 안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자애가 첩이었던 여자가 법원에 달라고 소송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그 첩계약에서 약속한 거니까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야. 판사 줘라 그랬어. 첩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쁜 거지. 이거 첩관계를 끝내면서 약속한 것들이죠. 그건 아무 문제 없잖아. 에이 나쁜 새끼야. 줘 그랬습니다. 포인트는 단절이야. 단절하면서 주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양육비는 원래 줘야 되는 거고. 판례입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그 다음 참고를 조심하셔야 돼. 그 첩관계를 우리 법원에서는 부첩관계라고 그러거든. 첩관계를 끝내는 걸 해지권하는 말은 해지는 소멸이야. 그러니까 첩관계가 끝내면은 증여계약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거든. 이런 거야. 내가 아파트를 넘겨주면서 예전에 그런 게 많았어. 그 타워필리스에 가시면 타워필리스가 높은 층에 이제 고급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저층에 조그만 평수가 있어요. 오피스텔. 시험에 그 분양할 때 참 똑똑한 친구들 많더라고. 우리는 친구가 장사 안 될 줄 알았어. 층수도 낮고 전망도 없고. 그래서 누가 부자 저 사냐 그랬더니 제 아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저거 불티날 거라고. 돈 있으면 사느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걸 근데 진짜 불티났어. 왜 불티났을까? 타워필리스가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잖아.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누구도 못 들어가? 우리 와이프도 못 들어가. 거기다 첩을 숨겨놓고 사람들 많이 살았던 거야. 예를 들어서. 이해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 아파트 오피스 너 하나 줄게. 근데 첩관계 끝나면 토해내야 돼?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는 거야. 그러면 그 첩이 첩관계를 못 끝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첩관계를 전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첩관계 종료 해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결국 첩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얘는 103조 무효야. 근데 그 다음에 첩관계 끝나면 주기라는 거. 조금 전에 첩관계 끝나면서 양육비 주고 생활비 준다 그랬잖아. 아 그건 줘야지. 이거 첩관계를 지속하는 게 아니잖아. 단절하는 거잖아. 그래 그건 괜찮아? 키워드는 뭐야? 이 계약이 첩관계를 지속하는 계약이냐 첩관계를 단절하는 계약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조심하세요. 부채관계 종료를 해지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첩관계를 지속하자는 거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지만 단절하면서 주는 건 괜찮아. 얘는 부모 자식 간에 지금 형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는 고소할 수가 없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성범죄 일부 빼놓고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 민법도 마찬가지야. 그 부모 자식 간에 도의에 반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뭐라고? 맞았나 봐.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안 되겠죠? 호로 자식이죠?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이 계약 자체가 무효고.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동거하지 않기로 하는 거야. 애 새끼 말썽 피우니까 아버지가 너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예, 안 들어갈게요. 저녁에 기어 들어가도 됩니다. 왜? 그 계약 자체가 103조 무효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의관계에 반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범죄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마누라 죽여주시면 3억 드리겠습니다. 마누라 죽이겠는데 영화 있었잖아. 그 죽여줘도 안 되고 3억 줄 필요도 없어. 근데 그 예를 보시면 그 당초부터 보험사고로 가다 이게 저 사기보험이죠? 사기보험사고 그 보험 든 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잖아? 그러면 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보험 들어놓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었어요.
끔찍한 사건이었다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걸렸어 나중에. 그래서 그 큰아들이 그걸 못 받게 됐거든, 보험금을. 둘째가 뭐라 그러냐면은 큰아들은 나는 죽인 거 아니니까 나는 보험금 달라 그런 거야. 상속인이 받는 걸로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기가 죽였으니까 못 받는다. 나는 상관없지 않냐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 그랬다고? 계약 체결 자체가 무효라니까 이렇게 말했어. 뭔 말인지 알죠? 자체가 무효니까 누구도 못 받는다는 거야. 누구도. 큰아들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그 두 번째 재밌지 않아요? 범죄를 하거나, 이건 이해가 돼. 근데 범죄를 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왜 무효일까? 범죄 안 하는 건 좋은 거잖아. 범죄 안 할 테니까 돈 달라는 거야. 그게 뭐야? 이게 애들 삥 뜯는 거지. 삥 뜯는 거지. 조폭들이 삥 뜯는 거잖아.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돈 달라는 거 뭐가 달라고. 당연한 걸 조건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범죄를 하는 걸 조건으로 마누라 죽여주고 그거 당연히 안 되지만 범죄를 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걸면 안 되는 거야. 범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서 돈 안 하면 돈 달라고 그럼 이상하잖아. 이해됐죠? 윤락행위는요. 우리나라는 윤락이 불법입니다. 윤락행위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불법이야. 자, 니은만 보시면 여러분 법원에 가가지고 허위 진술하는 걸 증인이라 그러는데 법원에서 허위 진술하잖아요. 그러면 상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103점 무효입니다. 허위 진술이 포인트야. 그 법정 아니어도 상관없어. 검찰 앞에서라도. 허위 진술은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는 거야. 그 가끔 그걸 붙잖아. 교통사고 목격하신 분 연락 달라 그래가지고 연락 오시면 그 법정에서 증언 좀 해달라 그러는 거야. 해주시면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드리겠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나? 문제 없지. 100만 원을 줘야 나가서 증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대로 증언할 때는요. 증언할 그 다음에 재밌어. 용인될 수 있는 용인이란 말을 받아들여진다는 그 소리거든. 그걸 초과할 때만 무효야. 이해되셨죠? 허위 진술은 당연히 돈 걸면 안 되는 거고 불법을 조장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대로 증언하는 건요. 왕창 거는 건 문제가 있지만 법원에 증언하면 여러분 여비라고 조금 줘요. 근데 내가 저 증언하러 가면 하루가 다 깨지는 거야. 왜? 언제 증언할지 모르고 계속 기다려야 돼 앉아가지고. 그럼 너 여비 받으려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럼 또 예를 택시기사가 그러면은 좀 더 줘야지. 의사들은 더 달라 그럽니다. 의사들은 하루가 완전히 자기가 왕창 깨지잖아. 돈, 그 정도는 줘야지. 조금은 줘야지. 근데 왕창 돈을 너무 많이 걸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용인될 수 있는 걸 초과할 때만 무효다. 이거 구분하세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제가 이따 할 거고요.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개인의 자유를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하셔도 돼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이혼하셔도 돼. B번, 얘는 경업이 뭐야? 경쟁 영업. 제가 저 칼국수집 주방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취직을 했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비법을 다 알려줄 텐데 너는 개업하면 안 된대. 이씨,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상법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건 괜찮아. 10년, 20년 괜찮은데 평생 동안 금지하겠다는 말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정당한 범위를 사는 건 괜찮아. 근데 평생 금지, 그건 안 되는 거지. 평소에 주방 좀 하라는 거야. 요즘에는 C번처럼 회사가 요즘도 유학 보내나? 예전에는 많았어. 저희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 친한 친구는 걔는 참 파란만장. 처음에는 저 동유럽에서 세탁기 팔다가 공기방울 세탁기 팔다가 중국 문이 열렸죠. 90년대 후반에 걔가 대우를 다녔는데 그래서 그 중국 진출 요원으로 뽑힌 거야. 그럼 중국어를 해야 되잖아. 그럼 회사에서 중국에 2년인가 유학을 보내주더라고. 일 안 시키고 그 북경대에 유학을 보내줘. 중국어 하는 게 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을 시키는 거라고. 이해되죠? 근데 갔다 와가지고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그 돈 토해내면 돼. 토해내면 되는 거, 그건 문제 없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가요, 귀국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고 위반할 때는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사규. 문제 없죠? 그건 유효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죠? 해외에 간 건 맞는데 그게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갔어요? 일하러 간 거야. 일하러. 여러분 뭐 일반 상사면들 장기로 안 나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네팔에 가는데 왜 가냐면 댐 지으러 가. 댐 지으러. 댐 만들어 간다니까. 수자공사.
가면은 9개월이야. 나 놀러 갔어, 지금? 놀러 간 거 아니잖아. 그런데 갔다 와서 회사 옮긴다 그러니까 토해내라 그러니까 대법원이 미쳤냐는 거야. 얘가 지금 일하러 간 건데. 그래서 실질이 뭐라면 출장 업무라면 그건 돈 토해내면 안 되지. 그건 무효라는 거. 상식이죠? 이게 뭐하러 갔냐가 중요합니다. 교육받으러 간 건지 일하러 간 건지 구분하셔야 돼. 일하러 가면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그 친구가 하도 1년에 절반을 유럽에서 살았어요. 그 세탁기 팔러 다니면서 나가면 어디 사냐 그랬더니 프랑크푸르트에 호텔이 있는데 그걸 자기 회사에서 1년 내내 빌려서 쓴대요. 계속 출장을 오니까 그 방을 계속 빌려 쓴대.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재밌지. 우리 같으면은 외국을 못 나가봤으니까 얼마나 나가는 게 재밌겠어. 근데 걔가 그런 말 하더라고. 제일 짜증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요일날 출발하는 거래. 일요일날은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우리나라 출발하면 자기는 하루를 손해보는 거라는 거지. 월요일날 가야 되는데 왜 쉬는 날 가냐는 거야. 우리 같으면 쉬는 날에도 가서 거기서 노는 게 재밌지 않을까? 뭐 그 생각 같은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게 목적이 뭐냐는 거야. 교육훈련이냐 출장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판례 재밌는데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리일번입니까? 생존의 장래 얻게 소득 전부를 양도하는. 그건 안 되는 거지. 죽으라는 소리.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판례입니다. 사찰의 존립에 필요한 불가결한 재산을 이멸을 증여하는 게 저래 주지스님이요. 사찰 땅을 증여했거든. 근데 그 땅이 없으면요. 그 사찰에 문을 닫아야 돼. 제가 판례 원문을 읽어봤는데 그 사찰의 그 땅의 위치가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 절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그거 증여 못 하겠다고 안티를 건 거야. 판사님, 이거 제가 어지간하면 증여하고 싶은데 이 땅이 없으면 저희 절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야. 판사가 뭐라 그랬어? 증여계약 자체가 103조 무효다 이렇게 말했어. 되셨죠? 판례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도박계약은 당연히 무효죠? 도박계약 다 무효입니다. 자, 오른쪽 봐보세요.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 도박빚 안 갚아도 되죠? 안 갚아도 돼? 도박빚이 무효이기 때문에 도박빚 변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도박빚 변제 안 하면 밤에 나를 부르지. 산으로 부를 거 아니야. 나를 묻겠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현금이 없는 거야. 빚을 갚으래. 그래서 내가 내 앞으로 된 땅이 하나 있었거든. 그걸 땅 문서를 준 거야. 팔아서 니들이 가져가든 말 알아서 하라 그런 거야. 자포자기 한 거지. 그 대리권도 줬어. 그래서 도박 채권자들이 내 땅 문서를 들고 가가지고 밖에 땅을 판 거라니까. 판 것도 무효야, 걔들이. 그건 무효가 아니지. 그건 무효가 아니고 걔가 팔아서 그 땅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그게 무효인 거지. 이해되세요? 구분하라는 거야, 그게. 그게 오른쪽 판례입니다.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 도박 채권자, 조폭들, 걔들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먹었잖아. 이게 사건 제목이야. 꺽쇠 열고 꺽쇠 닫고. 근데 뭐가 무효냐면 첫 번째 1. 도박 채무 부담행 그건 무효야. 그 다음에 2. 변제 약정 그것도 무효입니다. 이 두 개는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두 가지는 무효야. 도박빚 안 갚아도 되고요. 도박빚 제가 갚겠다고 약속 다 무효야. 근데 그 무효는 변제의 이행에 해당하는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판 돈으로 인마의 포켓, 변제 충당 그게 무효라는 거야. 그게 무효라는 거지. 도박죄는 변제약정의 이행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대리권 준 거 있잖아. 그건 무효 아니야. 대리권을 준 거 그건 무효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산 사람 있잖아. 산 사람도 무효가 아니야. 그래서 그 알지 못한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인 도박 채권자를 통해서 대리인 도박 채권 통해서 산 거 그것도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판 돈으로 인마에 포켓한 게 무효지. 근데 하나 좀 궁금증은 남아. 그 산 사람이 만약 알고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판례가 안 나왔잖아. 판례가 말하지 않은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인간적인 좀 약간 의문이 좀 있지. 만약 산 사람이 알고 샀으면 어떻게 될 건가? 얘는 또 몰랐거든. 몰랐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대리권 준 것도 괜찮고 산 사람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노 프라블럼이야. 동기불법은 뭐지? 여러분 제가 이마트 가가지고
생선의 칼 있잖아. 이마트에 칼 파나? 팔지. 근데 큰 칼은 못 봤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과도 있잖아. 과도 이렇게 생긴 거. 요 정도 과도는, 근데 사시미 칼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시미 칼은 뭐 이렇게 생겼거든? 길고 날카롭게 생겼어. 이해됐죠? 내 칼을 하나 두어 개 사는 거야. 횟집이 여시나 봐요. 그러는 거. 아니, 횟집이 이런 게 아니라 손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손봐줘야 할 연놈들이 있어서 산다는 거야. 그럼 칼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칼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칼을 사는 동기가 뭐야? 살인, 범죄 목적이야. 그걸 동기불법이라 그래. 동기가 문제되는 경우 읽어보시면 동기불법이라 법률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뭐? 동기가 사죄해서 반하는 경우인데 칼은 너무 심했고 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그거야. 도박장 쓰려고 건물 빌리는 거 미칩니다. 오피스텔 요즘에는 시골집을 빌려주는데 시골집에 도박장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평 이런데. 왜? 집주인도 와보질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가평 안쪽 들어가면 진짜 강원도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라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 집이 도박장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환장하겠죠? 도박장은 너무 심하죠? 무도장으로 쓴다니까. 꿍짝 막 무도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도박하려고 돈 빌리는 이런 것들. 어떻게 되냐는 거지? 비번이 결론이야.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무효야. 친구가 돈을 꿔주래. 돈 꾸는 건 문제가 없죠? 물어봤어.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가평에 하우스에 도박하러 간대. 와,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 꿔주는 거 있잖아. 금년 소비자체 계약 자체가 무효야. 나중에 돌려받기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언제 무효라고?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꼭 기억하세요. 밑에 팔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제 비자금 사건인데요. 이게 비자금을 조성하는 거 잘했던 소리가 아니야. 비자금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그 전직 대통령께서 그 조성한 비자금 70억을 모 재벌 회장한테 맡겼어. 재벌 회장님이 그걸 사과박스에 담아가지고 성남 창고에다 쌓아놓은 거야. 비자금을 그 사람이 조성한 게 아니라 뭐 해둔 거야? 보관하고 있었던 거지. 보관하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비자금을 은닉한 거 있잖아. 임치가 임치 계약이거든. 이게 사실세 반하느냐 그랬더니 반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비자금이니까 괜히 나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얘는 그냥 물건 돈 보관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는 못 돌려받거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야. 밑에 판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2번도 마찬가지야. 공권력 행사에 외포돼서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런 것들. 옛날에 5공화국 당시에 지금 여러분 국제그룹 아세요? 국제상사 양정모 씨 부산재벌 용산에 있는 지금 LS 타워 있잖아. 그게 그 당시에 그 국제그룹 본사 빌딩이었어. 그 건물이 85년도가 지어진 거야. 굉장히 좀 그 당시에 획기적 건물이었다. 외벽이 전부 다 그 알루미늄 판넬이잖아. 벽돌을 쓴 게 아니라 판넬로 지었잖아. 그리고 보는 위치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다 달라. 획기적 건물이었다니까. 거기다가 본사를 지었어. 프로스펙스 지어놓고 한참 잘 나갈 때였는데 어찌된가 어느 날 재경부에서 부르더니 이래저래 뭐 주식을 포기하고 그룹을 해체하겠다는 거야. 돈이 좀 몰렸거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이렇게 안 하실 거면 감옥에 보내드릴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겁을 먹었겠죠. 그 외포라 그래. 겁을 먹은 걸. 그래서 뭐 했어 내가? 사인하고 나온 거야. 이해되죠? 또 일본 어떻게 했어? 남산 안기부 지금 어디 남산 터미널 가다 보면 오른쪽에 서울시 별관 자리 있죠? 거기야 거기. 그게 이제 중앙정보부 자리거든요. 거기 올라가시면 그 안쪽에 있는 그 건물 지하 그 고문하는 데야. 고문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좀 힘들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도장 찍고 나가실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여러분 불려갔는데 도장 찍고 나가실래요? 아니면 조금 더 마사지 해드릴까요? 그러면 마사지를 당해야 돼? 도장 찍어야 돼? 도장 찍어야지. 얘 찍어드릴게 하고 찍은 거라니까?
나와서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야, 이 새끼가. 그러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10년쯤 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돌려달라는 거야. 내가 도장 찍어서 다 국가 헌납하고 그랬는데 그건 난저 공포심 이게 돌려달라는 거거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강박이거든. 그 이제 형법에서는 그걸 협박 또는 공갈 이렇게 말하고 민법에서는 그걸 강박이라 그래. 강압적인 협박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취소로 가게 돼. 110주 취소로 가게 되면은 기간 제한이 있어. 기간 제한이. 너무 늦게 왔다가 못 받을 확률이 있는데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그런 거 하면 되냐 이렇게 주장한 거야, 변호사가. 그러나 강박을 이런 짓거리를 당했는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고문하고 말이야. 국민의 그 윽박 지르고 이러냐는 거야. 그래서 103종 무효라고 주장했더니 대법원이 뭐라고? 아니라 그랬어. 그 정도는 103종 무효가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읽어보시면 법률행 성립 과정의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될 때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 취소거든. 110조 또는 의사함기를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는 있을지언정 밑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 돌려주기 싫어서 그래. 돈 돌려주기 싫어서. 두 번째, 국가기관이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지라도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의자 이가 아니라 의다. 국가기관이 공권력 행사를 하는 거죠.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지라도 의사표시 효력은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론을 이렇게 취소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게 항상 반사성을 띠게 돼가지고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잖아. 그 당시에 모 정치인은 끌려가가지고 세잔인가 뭐 유명한 외국 그림이 있죠. 그 그림도 뺏겼어. 그래서 그 그림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 그림도 뺏어가고 그랬죠. 서산 농장, 뭐 제주도 농장 다 뺏어가고 재산들 다. 세 번째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압류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거든. 근데 돈을 못 갚았더니 은행에서 내 재산 압류가 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불합을 어떻게 했어요?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충과부로 저당권 설정해 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집이 10억짜리인데 저당권을 10억짜리 설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압류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해되죠? 이게 가짜야. 저당권 설정이 가짜야. 103조 무효야 아니야? 아니야. 108조 허위 표시 그건 돼. 108조 허위 표시 무효는 돼. 이게 108조 허위 표시 무효는 되지만 저당권 설정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게 뭐는 아니야? 103조 반사질서 법률행위 그건 아니야.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 그건 아니라 그랬어. 읽어보시면 강제집행이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 설정하는 것은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실수 위반행위라 볼 수 없다.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다 해. 누구나 해. 대법관도 해. 대법관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해. 대통령도 하는데 다 하지 뭐. 여러분 안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빚 졌는데 은행에서 압류 들을 것 같은데 그럼 앉아서 내가 장렬하게 압류를 당해야 돼. 재산을 빼돌려야 돼. 빼돌려야죠? 압류를 당한 바보가 어디 있어. 어떻게든 빼돌려야지. 그 이야기야. 그래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4번 웃기죠? 전통사찰 주치직 돈 되는 자리죠? 거액의 금품을 양도로 양수하기라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찰의 주지순이 바뀌는데요. 세 사람이 경쟁을 했거든. 내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총무원 쪽에다가. 이 사실을 얘가 폭로해버린 거야. 갑이 돈 주고 주지직을 살려고 그러다가 폭로해버렸다니까. 이해가 되잖아. 폭로했는데도 그냥 얘를 임명한 거야. 총무원에서. 이해되죠? 돈을 주고받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이거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는 거 알고도 인정했다는 거야. 되게 이 돈은 전임 주지랑 현 주지 사이에서 사바사바 하거든. 전임 주지가 물려주는 조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총무원에서 알면서도 그냥 임명한 거 왜 다른 놈들은 워낙 개차버리면 그랬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자체는 뭐가 아니다? 임명하는 것 자체는 103조 무효가 아니다. 임명이 아니라는 거야. 돈 주고받고 사찰 주지 스님 자리를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임명한 건 130무효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엄마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세입자 입주권 딱지를 15개를 사갖고 왔어요. 목동 빨간 바지 우리 엄마.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좋은 엄마.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15개 산 것은 뭔 아니다? 사실서 반한 건 아니야. 그래서 항상 포인트야. 강제 입행 면허 목적, 뭐 투기 목적, 세금 포탈 목적 다 103조 무효 아니야. 그렇게 나쁜 거라 보지 않아. 예. 넘기세요. 다 해오셔야 돼. 그 다음에 진짜 드라마틱한 거 여러분 형사사건 같은 거 있잖아. 변호사한테 사건 맡기러 가면 이게 좀 짜증나는 일인데 형사가 미사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원래 원칙은 지금도 원칙 어떻게 하면 착수금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일단 돈을 줘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요즘 한 500줘, 500 정도 주고 550 부가치에서 따려요. 330 이렇게 받거든. 정관 출신들은 뭐 1200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보수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효 판결로 떨어지거나 또는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돈을 따로 줘. 2개라거든. 이해되셨죠? 돈을 2번 주는 거라고. 처음에 550 주고 성공보수 이렇게 준다고. 재벌 회장님은 막 성공보수가 막 5억 10억 이래. 회장님 감옥에 안 가시잖아. 그럼 이만큼 나온다고 변호사비. 대법원이 이 성공보수 약정 있잖아. 이걸 103조 무효라 그랬어. 형사사건에서는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거든. 이것 때문에 무리수가 벌어져. 뭐 정관이 이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막 일이 벌어지는 대법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시면 구구자 볼까요? 민사는 안 그래. 지금도 민사는 성공보수 있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중간에 구구자 보이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지 우리 그렇잖아. 돈이면 다들 생각하잖아. 그래서 선량한 풍소, 그래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평가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안 줘도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했잖아. 그럼 나중에 이거 달라 그러면 이거 103조 무효인데 안 줘도 돼. 그 변호사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 심각해. 여러분 변호사가 아닌 갑이 양가를 보시면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당사자의 뭐 의뢰 뭐 갑은 소송 당사자로 민사 소송에서 뭐 의뢰를 승소시켜주고 소송물 지분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거든. 이건 딱 느낌이 뭐야? 이 변호사 아닌 사람이 이런 거 하는 이걸 뭐라 그러지? 브로커. 브로커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너 해주 했더니 돈 달라고. 무효지 당연히. 브로커로 괜찮다는 나라가 어디 있어? 여러분 저 법률 사무는 기본적으로 누구만 해야 돼?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변호사 아닌 사람이 하는 걸 브로커라 그래. 서초동에 가면 세고 셌어 이런 사람들. 알아두세요. 자, 양가로 4번도 중요합니다. 의무 강조, 말이 좀 어려워. 의무 강제로 얻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약정된 벌이 위약벌이라 그러거든.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그때는 뭐냐? 포인트는 과도하게 무거울 때죠. 위약벌 약정이야. 이거 좀 재밌는 사건인데 위약벌이 뭐냐면 위약이 뭐야? 계약 위반. 채무를 불행했다는 거지. 채무를 불행하면은 벌금을 물기로 한 거야. 백화점에 가시면 수수료 매장이 있어. 수수료 주는 매장이 있죠. 어떤 거야? 롯데백화점 마찬가지야. 백화점에 가시면 자기들이 직영을 하는 매장이 있고 입점한 업체가 있잖아. 입점한 업체는 두 가지가 있거든. 그 매출액 일부를 줘. 내가 10억을 팔면은 30% 3억을 띄워주는 거야. 이해됐죠? 임차료로. 그런 데가 있고 그냥 월세를 따로 200억 주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근데 백화점 되게 수수료 매장이야. 그럼 수수료 매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백화점에 뜯길 돈을 줄일 수 있을까? 영수증을 안 끊어주면 돼. 영수증을 안 끊어주면 된다니까. 영수증을 안 끊어주면 매출이 누락되잖아. 매출이 누락되면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백화점에 가시면 내가 영수증 안 끊는다 그러면 물건 싸게 파는 경우가 많았어. 직원 걸 해주세요 그런다고. 암호야 암호. 그러면 20% 깎아줘. 그 대신에 영수증 안 끊어줘. 매출을 누락시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다 이익이야. 손님은 20% 싸게 사서 좋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30% 뜯길 걸 20% 깎아 10%는 더 보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시면 층마다 그런 게 붙어있어. 안내문이 영수증 발급 안 하는 매장들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막 써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백화점하고 그 업체 사이에서 그 걸리면 그 누락한 매출이 있죠. 누락한 매출의 10배. 그 다음에 누락한 수수료의 100배. 이걸 위약불로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거야.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다니까? 그러다 걸렸어. 그래서 누락한 수수료 100배를 내래. 이해되죠? 내가 뭐라 그랬어? 너무 심하지 않냐고 말한 거지, 내가. 어떻게 100배를 뜯어가냐고. 이해되셨어요?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 보니까.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103조 무효라 그랬죠? 이게 포인트, 여기 재밌는 거야. 포인트, 과도하게 무거우면 무효야. 그럼 10배, 100배는 과도하지 않아? 과도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느낌 들 때는 10배, 100배 그냥 과도하게 느껴지잖아. 대법원이 과도하지 않다 그랬어. 과도하면 무효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 10배, 100배는 과도하지 않다? 과도하지 않다 그랬다니까. 계산해보니까 액수가 얼마 안 돼. 액수가. 그러니까 괜찮다 그랬어 대법원이. 조심하세요. 과도하면 무효야. 근데 10배, 100배는 과도하지 않다? 과도하지 않아.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 책에 그쪽 판례 좀 더 써놓지 그 부분을 빼버렸더라고. 되셨죠? 약간 해놓고. 자, 103조 무효고요. 무효는 선의 3장에 다 주장할 수 있죠. 포인트는 오른쪽이 그거죠. 746조. 불법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다. 이 불법 원인이 103조 무효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103조 무효로 인해서 뭘 주잖아? 못 돌려받습니다.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첩계약을 맺었어요. 그 사랑과 전쟁 맨날 나오잖아. 그리고 타워팰리스 아파트 저층 오피스텔 35평짜리를 얘한테 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다고 해봐. 원래는 주기 전에는 줄 필요 없어. 무효니까. 무효란 것은 무효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무효 있죠? 보통 우리가 무효라 그러잖아. 그럼 무효 효과는 뭐냐면 딱 두 가지야. 아직 안 줬잖아. 그럼 줄 필요 없어. 무효니까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어. 줄 필요 없는데 줘버렸죠. 그러면 줄 필요 없는 거 준 거잖아. 돌려받아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이게 무효의 쌍방 모두, 양쪽 다 모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줄 필요 없는 걸 줬으니까 다 돌려받고 끝내야지. 그런데 103조 무효는요. 조심하셔야 돼. 103조 무효 있잖아. 103조 무효는 주기 전에는 똑같아. 써놓으세요. 얘도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는. 이 점은 똑같아. 보통 무효하고 그 103조 무효하고 그 똑같은데 뭐가 포인트예요? 줬잖아? 그럼 못 돌려받아. 줬으면은 쌍방 모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왜 안 된다 그래요? 그 746조 있잖아요. 그 조문. 그 법무위 적용되는 거야. 법무위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운임 급여라 그래가지고 반환 청구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전쟁 보시면 그 바람피는 놈이 뭐라 그럽니까? 뭐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주는 거야. 주문 못 돌려받거든. 이해되셨죠? 포인트. 보통 건 어떤 경우냐면 108조. 허위표시 모인 경우. 예를 들어서 그때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통 무효는. 근데 103조 무효는 뭐라고? 못 돌려받아. 740조 법무위 적용 때문에 못 돌려받습니다. 다시 읽어보면은 불법운임 급여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단서는 104조니까 보지 말고. 오른쪽 A번 봐봐.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됐죠? B번 이행한 후 동그라미. 그때는 불법운임 급여가 돼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소유권에게 반환 청구도 안 돼. 내 거니까 돌려들어가 못해요. 그 밑에 A를 보시면 첩관계 맺었잖아. 부동산 증여 받았죠? 그럼 첩거야. 근데 걔가 또 남한테 넘겼네? 그러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못 돌려받습니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사람이 첩계약을 하고 바람을 펴요. 그리고 아파트 주기로 했거든? 그리고 실제로 줬어. 준 아파트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팔았다는 거야, 병한테. 이걸 전득죄라 그래. 또 옮겨받았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얘한테 등기 넘겨줬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이런 첩계약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는 거야. 얘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왜 취득하냐면 첩계약일에서 등기 넘어가면 이 등기 누구 거라, 얘 거라 그랬잖아. 줬으면 못 돌려받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얘한테 넘어간 거라니까. 그럼 지가 판 거라니까. 지가 내가 팔았기 때문에 이 사실 이런 사람이 그걸 알든 모든 상관없어.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승계 취득의 법률에 의해서 그냥 취득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그럼 왜 얘가 돌려달라고 못하냐면 알아도 못하냐면은 얘가 막아준다 그래 앞에서 막아주니까 얘가 얘한테 무유증을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거든. 그걸 유시하면 은폐물의 법칙이라 그래. 은폐물이 군대 갔다 오면 알죠? 앞에서 각계 전투할 때 앞에 바위 뒤에 숨잖아. 그러니까 병이 을 뒤에 숨어 있다는 소리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악의도 상관없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시 읽어볼게. 부동산 부채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을이야. 을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전등한 병. 사실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합니다. 왜 그렇다고? 은폐물의 법칙에서 그렇다는 거야. 이게 103조 무효인데 103조 무효지만 그 무효정을 얘한테 못한다니까. 왜 못한다고? 740조 본무이 적용돼가지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한테 이런 이야기 주장하시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악의자라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하나 더 물어볼게. 아니죠. 더 물어볼 게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럼 여러분 다시. 자, 조금 아직 쓰지는 말고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강행법 위반을 했잖아. 이거 좀 다시 봐봐. 세 가지 하는 거야.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강행법 위반은 무효라 그랬죠. 그럼 강행법 위반 무효는 이 보통 무효에 들어갈까? 103조 무효에 들어갈까? 여러분 보통 무효라는 소리는 이런 거 아니면 다 이거라는 거지. 강행법 위반 무효는 또 어떤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강행법 위반으로 해서 물건을 돈을 재산이 넘어갔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게 원칙이야. 중요한 얘기, 책판 봐보세요. 책에 설명드릴게 이따가. 이해되셨죠? 뭐냐면 돌려받나 못 돌려받냐는 뭐에 달려 있는 거야? 103조 무효일 때 못 돌려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강행법규는 어떤 조문이라고 그랬어? 선량한 풍속 사실 관계 있는 규정이라 그래서 얘랑 비슷하거든. 근데 저는 여기다 룰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강행법규 위반이면서 103조 무효일 때 이게 둘 다 행사하면 이때는 반환 청구가 돼야 하는데 반환 청구가 안 되지. 근데 강행법규 위반인 무효는 맞는데 뭐가 아니야? 103조 무효가 아니야. 103조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야. 그때는 반환 청구가 돼야 하는데 반환 청구가 돼.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강행법 위반일 때는요, 원리는 이쪽에 속하는 건데 생긴 것도 얘랑 또 비슷하잖아. 선량한 풍속 사실 관계 있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판단한다고? 이것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뭐 갖고 판단해야 돼요? 이 뒤에 나오는 거 이거 갖고 판단하셔야 돼. 돌려받냐 못 돌려받냐는 어디에 걸려 있는 거야? 103조 무효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지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되셨으면 다시 앞으로 2장 넘어가 보실래요? 2장이 아니라 자, 3장 넘어가 보셔요. 26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제일 위에 가보세요. 미음번입니까?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만 그것이 뭐가 아니라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실수 위반하지 않는 103조가 아니라면 그 소리잖아. 강행법 위반 무효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소리야. 그때는 뭐? 부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다 페이지 271 써놔. 271에 가시면 거기 나와 있는 그 불법은 인급의 조문이 있잖아. 이해되셨죠? 조심하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시험 문제에서 너 물어보는 거야. 강행법 위반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경우수를 나눠서. 그게 103점 무효면 반환 청구 못 하고요. 103점 무효가 아니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따져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몇 가지. 담배 사재기 사건이라고 그래서 맞춰봐 여러분. 이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 사람 일반인 여러분 저 KTNG 옛날에 KTNG 있었잖아. 옛날 사건인데 여기다 담배를 주문을 살려면요. 얘가 지정 소매인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은 직접 주문을 못해. 담배 가게 아저씨만 주문할 수 있는 거야. KTNG에다가 얘들 담배가 전매 품목 지금은 좀 달라졌죠. 일반인들은 KTNG 직접 주문하면 담배 안 보내줍니다. 근데 지금 담배값이 올라간다는 소문이 들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얘한테 돈을 1억 5천을 주고 담배 좀 사달라 그런 거야. 이해되죠? 나는 못 사니까 담배 가게는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담배 좀 사달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얘 돈을 해서 같이 뭐 한 거야? 주문을 집어넣은 거지. KTNG 갑자기 돈이 많이 드니까 물어본 거야. 뭐 지난번까지는 맨날 담배를 2억씩만 주문하더니 이번에 3억 5천이 물어보니까 얘가 또 순진했어. 말을 한 거야. 그 2억은 제가 주문한 거고요. 1억 5천은 이제 친구 거 대신 사주는 거 이렇게 말한 거야. 이해되죠? 그럼 KTNG 뭐라고? 아, 그러면 안 된다. 그 일반인들은 담배 저희가 주문 못 한다. 그러니까 저 담배를 그 2억 원어치만 보내겠다 그런 거야. 그럼 나머지 1억 5천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돌려주는 거야. 왜 안 돌려주냐 그랬더니 강행법 위반 안 돌려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KTN 직원이 법을 잘 모르고 민법을 잘 모르는 거야. 법을 어긴 거니까 왜 돌려주냐는 거야. 우리가 이마에 포켓해지 이런 거야. 열 받죠? 문제는 뭐야 여러분? 강행법 위반 안 돌려주는 게 아니죠. 요걸 따져봐야 되잖아. 그게 103점 무효일 때 안 돌려주는 거지. 103점 무효가 아니면 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담배 좀 사는 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지정 소매인이 아닌 사람이 담배 주문하는 게 103조 위반이 아니냐는 거야.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담배 좀 싸게 피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 그랬어. 담배 좀 싸게 피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는 거야. 울컥하신 거야. 본인도 담배를 피셨나 봐. 이게 뭐가 아니라고? 103조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 법을 어겼다 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기 해당하는 거지. 그럼 뭐 하셔야 돼? 돌려줘야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강행법 위반 무효가 나올 때 반환 청구 문제는 강행법 위반 갖고 따지는 게 아니야. 뭘로 따져야 돼? 그게 103조 관계가 있으면 못 돌려받는 거고 관계가 없으면 돌려받는 거고. 이해되셨죠? 예.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책에 있어. 찾아드릴게.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안 보이네요. 말을 열심히 해놨는데 밑줄을 좀 쳐드려야 되는데. 이씨,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안 보이니까 다시 267페이지 밑에다가 써놔. 뭐라고 써놓으면 되다가 담배 사재기 사건이라고 써놔. 267페이지 그 위에 그 미음번에 두째 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옆에다가 페이지 271 써놨죠? 그 밑에 뭐라고 써놓으라고 여러분? 담배 사재기 사건이라고. 얘는 어떤 사건이야? 강행법 위반하지만 뭐 나아니야? 103조 아닌 사건이야. 써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 책에 그 판례가 없죠?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이 판례가 나옵니다. 근데 책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찾았다. 자, 271페이지 가시면 271 판례 2번 봐봐. 중간 밑에 있는 판례 박스 보이시죠? 2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사례로서 740조 말하는 불법 원인이라는 것은 그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실서 위반한 경우로서 자 끊어. 자 밑줄. 법률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강행법 위반을 할지라도 그 이제 선량한 풍속이나 사실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담배 사재기 사건 써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하나 더 있거든. 담배 사재기도 이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야. 명의신탁 사건도 마찬가지. 이게 말씀해 놨었죠. 똑같아.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그 명의시탁 부동산 명의시탁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남한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재산인데 내 국회의원 선거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내 아파트를 얘 앞으로 넘겨놓은 거 조카 앞으로. 그럼 넘겨놓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명의 신탁자. 명의를 믿고 맡겼다는 거지. 그다음 명의를 넘겨받았으니까 명의 수탁자라 그러거든. 그리고 둘 간의 것으로 명의 신탁이래 그래. 이 명의 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야. 법에서 뭐라고 됐냐면 하지 마라 하면 무효라고 써 있어. 이게 무효라니까. 강행복 규범 무효야. 무효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등기 내 앞으로 넘어가 있지만 부동산 누구 거라는 거야? 내 거라는 거야. 갑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갑이 뭐라 그랬다고? 국회의원 선거 떨어졌거든? 그래서 참 되지 돌려달라 그랬어. 그한테 이해되죠? 그럼 옛날에 같으면 이게 명의시탁 약정이 유효일 때는 명의시탁을 해지하고 돌려달라 그렇게 말했다고. 근데 지금 그 말이 안 돼. 왜? 명의시탁 약정이 무효기 때문에 해지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소유권은 내 거잖아. 이게 뭐라 그래? 내 거니까 돌려달라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돌려볼 수 있어 없어?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강행복 규범 무효는 맞지만 뭐가 아니다? 103조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103조 무효라고 해야지 못 돌려받지. 103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도 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명의시탁이 근절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잖아? 안 걸리면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그냥 내 거라고. 이해되죠?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그걸 막아버려야지. 못 돌려받게. 근데 대법원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야.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강행복 규범은 맞지만 뭐는 아니다? 103조 무효는 아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담배 사재기 사건과 똑같이 해석을 했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막판에 탄핵 사건 터지기 전에 2017년인가 16년도에 이거 바꾸려고 그랬어. 그래서 명의시탁에 이게 못 돌려받는 쪽으로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기도 전에 그냥 본인이 쫓겨나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게 왜냐면 자꾸 돌려받으니까 법이 사람이 안 지키는 거야. 우리가 안 걸리면 되잖아. 나중에 잠잠히 좀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 못 돌려받게 해야지 못하는 거지 사람이. 이해되죠? 예. 두 가지 알아두세요. 담배 사재기 사건하고 부동산 명의시탁 사건하고. 여기 좀 심각한 문제야. 통장도 그러고. 우리나라에 그 명의 분류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 부동산 명의시탁하고 통장 명의돼요. 지금 부동산 실명제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 통장 못 만들잖아. 근데 실제로는 지금도 다른 사람이 만드는 통장들이 있단 말이야. 회장님께서 그냥 직원들 명의 통장을 500개를 빌려다가 만들어놨고 자기 돈을 거기 다 숨겨놓은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때 누가 돈 주인이냐는 거죠. 그런 문제 하나 있는 거야. 두 기가 걸려 있어. 계속 싸우고 있어. 계속. 판례도 계속 나오고 있고. 됐죠? 좀 쉬었다가 우리 오늘 하이라이트 넘겨보시면 뭐 있어요? 부동산 이중매매 하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할게요.